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 당정청 협의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검사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고 검경 간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했고 과도한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계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했고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 하나로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경찰로 다 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는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했죠.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과 적법 절차를 보장을 확대하기로 해서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변호인 저료권 보장하고 적법 절차 강화를 하기로 했고요. 이거를 검찰, 경찰에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도록 해서 이원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본부가 따로 하도록 하고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하고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지역 행사 경비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계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고 정보위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고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로 개방해서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직접 수사를 제한해서 힘을 뺐다는 건데 독소 조항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한겨레신문은 보고 있는데요. 6대 범죄도 있지만 이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3급부터는 공수처가 하니까 검찰은 4급만 하라는 이야기냐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죠.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저는 참 이 레토릭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너무나도 잘 엮어 넣는데 정말 대단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검찰 힘 더 빼고 경찰 힘은 키웠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붕어 낚시꾼에게 고래 잡게 한 것이다. 경찰은 네트워크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3급 이상 고위공수처 5급 이하는 경찰이 하면 검찰은 4급만 수사하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의 수사 인원은 70명입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의 숫자는 9,000명에 달하죠. 공수처가 모든 3급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하고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맡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4급만 수사를 한다는 이 볼멘 소리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칭얼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서 붕어 낚시꾼에게 고래 잡게 한 것이다라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보도인지 제가 좋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그 T50, K50인가요? 비행기를 사러 왔을 때 국정원이 롯데호텔로 들어가서 그 노트북을 훔치다 걸린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좀 신기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지금 나중에 나왔던 후속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주요 호텔에 국정원 안가 호텔 협조로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롯데호텔 이번 사건 좀 전에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그 노트북 탈취했던 사건에 롯데호텔에 일상적으로 방을 빌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해왔다는 거고,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는 방이 있고 직원 한 명도 늘 호텔에 있었다. 그래서 주요 외국인 투숙객들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는데, 과거에도 투숙객 숙소를 몰래 정보 수집했는데 상대방이 들통이 난 것이 처음이다. 그래서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관행이 주춤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객실 사용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는 이런 방이 다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사건이 벌어진 1961호 객실 문을 여는 과정이 대표적이다. 롯데호텔 객실은 카드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 곧바로 잠기는 구조인데, 국정원 직원들은 카드키를 복사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호텔 직원을 시켜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쉬운 방법이다. 호텔은 투숙객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객실 호수와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건 거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국정원은 지금까지 호텔에다가 방을 하나씩 잡아놓고 영장이 없이 호텔 직원한테 1900호 문 좀 따주세요 라고 하고 들어간 겁니다.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검찰한테 부탁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국정원은 호텔마다 방을 잡고 앉아서 8호 따주세요, 16호 따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마음껏 보고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들의 정보 수집이 정말 해외 인사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었을까요? 롯데호텔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영장도 없는 국정원에게 이런 식으로 방문을 따준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IO라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포메이션 오피서. 국정원에는 수많은 IO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도, 호텔마다, 모든 관공서에 한 사람씩 배치돼서 그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국회에는 3년, 4년 정도 전까지는 국정원 직원이 상주를 했는데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국내외의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수집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데호텔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슨 영장을 치고 정보를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인사가 롯데호텔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 사람 방을 무시로 드나들면서 정보를 빼가지 않았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해오고 일을 해왔던 방식입니다. 대공 혐의점이 있다. 해외 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다. 이런 말만 붙이면 영장 한 장 받지 않고 호텔 문을 따고 다녔던 사람들의 이 관행을 어떻게 그냥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권력을 경찰에게 옮기고 경찰을 정확히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경찰 권력의 개혁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80년대까지는 군대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들이 정치도 많이 하고요. 감사원장도 다 군인 출신들이 했고요. 심지어 대통령도 다 군인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군인이 더 이상 정치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그 권력이 국정원으로 또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80년대 이후에는 군대의 약해진 힘을 국정원이 다 가지고 모든 정부기관의 IO, 인포메이션 오피서라고 불리우는 공작원들을 배치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까지 다 배치를 하고 호텔에도 배치하고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권력을 무한대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계기가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죠. 댓글까지 달아가면서 정치에 개입해왔던 것이 바로 국정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기로 또 국정원의 권력이 철퇴를 맞게 되죠. 그리고 그 빈틈을 차고 들어온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80년대까지는 군부의 조인트가 아니고 국정원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던 검사들이 문민 통제가 시작되면서 검찰의 권력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힘을 느끼면서 자란 윤석열 총장 등이 바로 검찰이 이젠 정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호 프로젝트니 뭐니 해가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바로 지금 검찰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2년 출마 때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검찰개혁에 큰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지켜봤어야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인지를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권력기관을 개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다음 순서는 바로 경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문민의 통제를 받을 때, 그럴 때만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검사와 군인 출신이 안 하는 세상, 문민의 통제를 받는 세상이 와서 권력기관을 다스려야만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검찰, 국정원, 특히 경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개혁할 것인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군,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민의 통제, 민주의 통제가,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정청의 발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개혁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했던 저는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김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